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혈관 청소? 이 표현이 정말 지극히 과학적인 표현이 아닌데 혈관 청소라는 표현을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붙여봤고요. 혈관 청소, 혈관의 혈액순환, 혈관의 어떤 물성을 개선시켜주는데 중요한 부분인 혈관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혈관의 석회화 그리고 이제 혈관의 물성 개선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에 이제 칼슘이 축적되는 석회화가 있습니다. 칼슘의 축적, 칼슘의 패러독스, 그리고 칼슘의 배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던 거고요. 칼슘이 이제 몸에 원하지 않게 축적이 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뼈로 안 가고 조직이나 혈관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2010년도 논문에서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혈관을 보시면은 이제 혈관은 옆에 근육층으로 되어 있죠. 이 근육층이 잘 늘어나지 못하면 고혈압이 생기고 혹은 압이 높아지면 이 혈압량 박출되는 양이 높아져도 고혈압이 되는 건데 일단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늘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게 고혈압이고요. 잘 늘어나지 못하면 고혈압도 고혈압이지만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에 어떤 병변이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상처가 압이 높아지고 탄력성이 낮아지면서 이 플라그가 끼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 혈관의 이 물성 잘 늘어날 수 있는 경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오메가3랑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혈관 나이를 낮게 해주는 비타민 C, 토코페롤, 코큐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나이를 낮춰주고 혈관의 물성을 개선시켜주면서 혈관의 이제 신축성을 살려주는 그런 조합인데 나이를 낮춰주는 이런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특히 비타민 C 메가도즈를 했을 때 혈관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제 상식선, 합리적 추론적으로 봤을 때 항산화제가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고 혈관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혈관 나이를 막아줄 땐 이렇게 혈관의 물성을 개선시켜주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끼는 걸 막아줘야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은 이것들이 끼는 이 플라그들이 보통 고지혈증의 기름들이 끼기도 하고 어떤 체내에 있는 염증도가 올라가면서 상처가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되게 그냥 나이브한 설명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되게 복잡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그 칼시피케이션, 그 석회화가 촉발되면서 혈관 전체가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경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히니까 뭐 뇌졸중이나 그 협심증 같은 증상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이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오메가3 같은 혈액순환제나 기넥신 같은 은행잎제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 혈전을 억제해주는 아스피린류,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프레탈 이런 것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막히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이제 제가 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건 석회화거든요. 혈관이 많이 경화가 되는데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석회화거든요. 칼슘이 침착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칼슘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칼슘의 석회화가 촉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석회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비타민 D,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석회화를 예방해 주는 건 비타민 K2입니다. K2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혈관의 석회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결론만 봤어요. 이제 혈관의 석회화가 뭔가부터 한번 차례차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칼슘제를 많이 먹었죠. 칼슘제를 많이 먹었어요. 칼슘제를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이 될 거고 칼슘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 칼슘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심혈관 질환이
촉발된다 이런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일단은 칼슘의 기본적인 효능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칼슘은 다 아시다시피 골다공증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의 응고, 신경전달물질,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뭐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심장이 뛸 때 꼭 필요한 성분이죠. 등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니까요. 칼슘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칼슘의 배신, 칼슘의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칼슘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칼슘의 분포는 1% 정도가 우리 그 이온 상태로 혹은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혈액이나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고요. 99%는 뼈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먹었는데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저장이 되지 않고 혈관과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원치 않은 조직에 침착되면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칼슘이 조절되는 기본 원리를 한번 보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 정도에 나온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칼슘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갑상선에 있는 호르몬 중에 카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이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장에 있는 그 칼슘 농도 요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10mg per 100ml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파라토르몬이 작동돼서 칼슘을 혈액으로 가져오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카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작동돼 가지고 뼈로 칼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을 보면 이 카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뼈로 칼슘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파골세포, 조골세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낮춰줘요. 그 재흡수를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파라토르몬은 칼슘, 신장에서 이제 비타민 D를,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바꾸면 칼슘이 비타민 D에 의해서 더 흡수가 촉발됩니다. 혈액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그 뼈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그 파골세포, 그러니까 뼈에 있는 그 칼슘을 혈액 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 내의 칼슘 수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이제 혈장 농도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건데, 칼슘이 여기서 흡수가 잘 안 돼도 이 혈장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되면서 칼슘을 파오겠죠. 뼈로 가지 않고 과잉이 돼서 칼슘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인이 과잉이 될 때가 있거든요. 신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인이 과잉이 돼도 칼슘 석회화가 촉발돼요. 아무튼 이런 원리로 칼슘의 농도가 조절되고 밸런스가 조절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칼슘의 석회화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됐냐면, 이게 2010몇 년도에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논문을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논문, 이게 지금, 영국 의학저널이라는 곳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12,000명 정도를 메타 분석했어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로 인한 이 심근경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분석을 한 건데요. 대충 한 10년 정도를 분석을 했고, 이 논문이 나오면서 많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칼슘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칼슘제만 복용했을 때는 이 플라시보 복용 안 한 사람 대비 이게 심근경색이거든요. 심근경색이 더 높아지죠. 5년 차까지 비교 분석을 했을 때요. 비율이 한 1.3%, 그러니까 1.3이니까 30% 정도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메타 분석을 했더니. 그리고 스트로크가 뇌졸중이죠. 뇌졸중도 20%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리고 돌연사를 다 분석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분석했을 때 18%가 증가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쇼킹을 했죠. 아니, 칼슘제를 골다공증 개선 목적으로 복용을 했는데 심근경색이 30% 증가되고 뇌졸중이 20% 증가되고, 그리고
사망률이 9% 올라가고 갑자기 돌연사하고 심근경색 다 합쳤을 때 18% 정도가 증가됐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여기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비타민 D를 비교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한번 넣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던 거죠. 비타민 D를 까지 썼을 때 칼슘이 과잉이 되고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이 촉발돼 가지고 석회화가 되나 안 되나를 이제 봐야겠다. 근데 그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2010년도에 발표됐고 이제 11년도께 거의 같은 연구진에 의해서 분석이 됐는데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도 증가됐다는 데이터가 나오죠. 비타민 D를 넣었을 때도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21%,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21%, 그 다음에 뇌졸중 20%, 합친 게 16%.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게 비타민 D를 추가해도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마지에서 발표된 그 미국 협회 암협회인가 거기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30만 명을 그 메타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엄청나죠. 그 결과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칼슘제랑 비타민 D만 먹었을 때는 이런 칼슘 패러독스, 칼슘제를 먹었지만 칼슘이 과잉으로 축적된다 이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심근경색 같은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해봤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D를 추가해도 비타민 D는 장에서 이제 혈액으로 칼슘을 더 흡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뼈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칼슘을 혈액 내에 떠다니는 이 칼슘을 뼈로 보내줘야 되는데, 뼈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인, 마그네슘, 비타민 K2 등이 있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은 많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없으면은 칼슘이 혈액 내에서만 떠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만 떠돌아다니다가 침착만 되고 뼈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이나 다른 미네랄, 미량원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마그네슘이 실험에 부족했고 마그네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칼시피케이션이 촉발됐다고 보고요. 마그네슘이 있으면 혈액, 혈관 등등등 칼슘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잘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이동할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은 칼슘이 이용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K2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거를 K2가 부족하거나 이용되지 못해서 칼시피케이션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마그네슘과 K2거든요. 비타민 K 말고 K2입니다. K2, MK7이 가장 사람들에게 이 용도로는 좋다고 하고요. 이 K2의 역할을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봐요.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이 물질, 이거는 뼈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혈관에서 뼈로 가져가는 그 물질이에요. 이게 분비가 돼야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오스테오칼신이나 여기 GLA, MGLA라고 표현하는데 이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요 프로테인이나 다 비타민 K2에 의존적이에요. K2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K2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뼈로 칼슘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비타민 K2에 의존돼서 그 MGP, 그러니까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이 단백질이 비타민 K2에서 활성화돼가지고 조직에 있는 칼슘이 축적되는 걸 막아줍니다. 다른 데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게 이 MGP라는 요 성분이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석회화를 예방해 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2가 부족해지면 이 오스테오칼신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이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MGP도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MGP가 그 석회화를 예방해 주는 핵심 역할이죠. 석회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심장의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돼 있는 걸 촬영한 거거든요.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경화가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뇌혈관이 석회화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뇌도 이제 예외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건초염, 석회화되어 있는 그 근육 쪽이 어깨 쪽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석회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돌이 쌓이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개선시키려면은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칼슘 비율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K2랑 비타민 D3를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성분들 그 가슴 쪽에도 미세석회화가 많이 진행된다고 하죠. 유즙이 잘 분비가 안 되고 막히고 이럴 때 생긴다고 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칼슘의 과잉으로 인한 석회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경화가 되고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석회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장년층부터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의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 K2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타민 K2에 대한 어떤 대규모 임상 실험이나 그러니까 메타 분석 같이 아니 코호트 연구 같은 게 잘 없어요. 그 중에 보시면은 이런 이것도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많이 중요한 논문은 아니지만 K2에 대한 논문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비타민 K2가 혈관의 카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석회화를 예방해주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논문인데, 아무튼 이런 논문도 있고요. K2가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혈관에 있는 칼슘들을 잘 분배를 시켜가지고 석회화를 예방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석회화가 제가 생각하는 혈관 청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혈관 석회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2,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혈관 석회화에 이어서 혈관 청소,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시리즈로 한번 도움이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데 좋다 저는 이런 게 아니고, 다 이게 논문이 항상 있어야지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주장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쉽다고 보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석회화 외에 혈관 청소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지금도. 아무튼 그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혈관 청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혈관 청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관의 석회화인데, 여하튼 간에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그 속된 말로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거는 혈관 나이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혈관 나이도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고 석회화를 예방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혈관 나이를 개선시켜주는 거는 항산화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빼먹은 거 GSE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도씨 추출물이고요. OPCS라는 그 핵심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핵심 성분의 주 성분은 피크노제놀이라는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하시면은 이 GSE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혈관 나이에 도움되는 거나 이런 쪽 혈관 청소에 도움되는 거 한번 다뤄볼게요, 따로. 그리고 오메가3, 마그네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는 오메가3, 기넥신, 아스피린, 여러 혈액순환제들. 석회화를 예방해 주려면은 마그네슘 인, 비타민 D3, K2가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는 요즘 섭취 과잉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주시고요. 댓글은 제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이나 꼭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세요. 메일은 그 본문에 써 있습니다. 추천,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